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또 이번에도 해야 될 게 이 분양 계약을 취소해달라. 나는 정말 속았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속았다. 김포에 있는 오피스텔이거든요. 집단으로 소송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분양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리고 분양 계약이 취소돼야 된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소송이 걸린 건데 일부 소송에서는 시행사가 먼저 소송을 했어요. 보통은 어떤 구조냐면 그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을 받으면 제가 계약금 10%만 내잖아요. 그리고 중도금은 이게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무이자가 아니에요, 사실상. 그 이자를 누가 대납하는 거냐면 그 시공사가 보증을 쓰고 시행사가 대납해주는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양가에다 녹아 있는 거죠. 근데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취소가 돼서 없었던 게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그 대출금은 누구 대출이냐면 시행사 대출이 아니라 제 대출이거든요. 분양받은 사람 대출이거든요. 그럼 대출 계약도 취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면 계약금이 제가 잔금을 돈이 없어서 못 냈을 경우에는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될 거다라고 하면 계약금 몰취 당하거든요. 위약금으로 이제 시행사 가져가고, 그리고 시행사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중도금 이자 대신 납부해 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한테 또 달라고 청구 소송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됐던 소송이에요. 그랬더니 피고들, 우리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내가 이거 계약이 해제된 거는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처음에 시공사가 대기업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대기업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공사가 대기업도 아니고 뭐 조그만 이상한 회사 아니었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수익률이 15%까지 간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산 건데 알고 보니까 뭐 수익률이 거의 그거 될 가능성 거의 없는데 무슨 소리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분양률이 뭐 95%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정도 되지도 않았더구만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거꾸로 내가 계약 해지해야 되니까 내가 냈던 계약금을 다 돌려달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분들이 문제가 됐던 내용을 잠깐 들어보신 다음에 과연 어느 말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분들이 얘기했던 거는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야, 이거 대기업,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 이름을 직접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시공사가 시공하겠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계열사가 한다고 얘기해놓고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분양률이 실질적으로는 3.6%밖에 안 됐어요. 거의, 그리 3.6%면 거의 안 된 건데, 막 90% 이상 된 것처럼 마감 임박, 분양 마감 이렇게 해가지고 마감이 임박된 것처럼 해서 나한테 팔지 않았느냐. 거기에다가 또 이 오피스텔에다가 뭐 옥상에다가 런닝매트를 갖다가 설치해준다든지, 공원을 설치해준다든지, 뭐 호텔식 컨시지어 서비스까지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홍보해놓고 그것도 거짓말 아니었느냐. 그 다음에 이 근처에 뭐 지식산업센터가 입주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10% 이상이 될 거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도 안 됐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착오에 빠뜨렸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해서 이 계약이 우리가 속은 거니까 계약을 취소해달라. 그래서 이거는 계약 취소 소송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 다 돌려달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취소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이 해제됐다.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주장들을 다 했었던 건데 결국은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참 묘해요. 그냥 결론만 쭉 보면 여러분들 생각은 한번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아파트를 사거나 할 때 시공사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LH나 SH에서 지은 아파트 이름 바꿔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거 LH, SH 이름만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임대주택이라고 아니까. 그리고 또 브랜드 이름도 지금 쓰고 있는 이름들이 임대주택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서 바꿔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시공사가 삼성이라든지 현대가 되면 그런 이름을 좀 쓰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인들은 집값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에서는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망이라든지 아니면 차고에 빠뜨린 거 아닌데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 10% 이상 된다. 이것도 좀 과장된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정도도 아니다. 근데 결국 하나 얘기해 줬던 게 나머지 뭐 컨시지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안 받아줬는데 하나 받아준 게 오히려 뭐냐면 그냥 임박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이거는 좀 착오에 빠뜨린 거 아니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만하다. 3.6%밖에 안 되게 너무 차이 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착오에 빠뜨린 거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이 법원만. 다른 법원은 또 거의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어느 부분에서는 뭐 그냥 진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에 이제 저희가 관여했던 사건을 이겼던 거라 지금 나머지 사건들도 이제 뭐 저희가 또 항소심도 진행하고 할 건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불안하기도 해요. 항소심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100%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공사 부분이라든지 분양 수익률 부분 이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책임은 시행사의 책임이 있는 게 맞다. 이 정도면 시행사가 잘못한 거고 분양대행사 잘못한 거니까 다 돌려주거나 해야지. 이렇게 팔면은 아니 사람들이 속죠.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었으면 샀겠냐고요. 김포까지 가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지 않냐는 거야. 제 기준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을 자꾸 너무 과장한 경우에는 좀 더 과감하게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책임은 네가 져야지. 시행사나 불량대행사가. 근데 입증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고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법원이 좀 더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자꾸 봐줘야 된다. 이게 판 사람들이 잘못한 거 이걸 잘 팔았어야죠. 저는 그 사람들 책임이 일단 더 크다는 생각에서 봅니다. 항상. 저도 뭐 변호사라 뭐 이기는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질 수는 없잖아요. 자꾸 우리 참 그거 진다는 거는 제가 법원의 입장을 판단을 잘못하는 건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저 유인하거나 먼저 제공한 사람 이렇게 착오에 빠뜨리고 일반인들이 모르는 법의 얘기 뭐 동기의 착오 이 정도는 동기의 착오이기 때문에 뭐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복잡한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속였으면 책임져야지. 그럼 네 책임이니까 법적인 손해는 네가 봐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왜 자꾸 그 분양받은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느냐. 구자 입장에서 보면 뭐가 억울하겠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야, 뭐 껌 사 먹었다고 저 이런 거는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희망이 있는 새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